자, 오늘은 우리가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이라는 글을 볼 건데요. 자, 이 글은요, 우리가 추론적 읽기에서 배우는 글이죠. 자, 그럼 추론적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단원명에서 확인을 하고 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독서 단원에서는 사실상 추론, 뭐 비판, 사실적 읽기 이렇게 좀 글을 읽는 방법을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론적 읽기라는 거는 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추론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까지도 좀 숨겨져 있는 정보까지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는 당연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게 추론적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적 읽기가 끝나야 그 이상의 숨겨져 있는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글쓴이의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주제 이런 것들을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생략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 그리고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글을 볼 건데요. 자, 이 글은요. 수필이에요, 수필. 여러분, 수필은요. 문학에서 많이 배우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글이에요. 자, 그럼 글쓴이는 뭐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겠어? 당연히 문화유산에 대한 글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가 처음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글쓴이가 지금 정의하는 문화유산의 어떤 내용이죠. 자, 글쓴이는요. 문화유산이라는 거를 앞 사람들이 살다 간 흔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유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삶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는 그것을 아는 것과 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쵸? 집을 지을 줄 아는 집은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이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은요. 지나간 삶의 흔적, 즉 이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겠죠. 문화유산을 보면 우리가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즉, 문화유산은 조상들의 흔적이자 이것은 삶의 흔적 이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해서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즉, 이 사람은 문화유산 중에서도 의식주랑 관련 있는 것에 특히 관심이 많대요.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여러분 봐봐.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들이 남긴 고급 문화에 뭐 관심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심이 가지만 본인이 더 관심이 가는 거는 뭐다? 그쵸?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더 큰 힘을 준다라는 거죠.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라고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어머 미쳤나 봐. 농담이에요. 자,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교수였대요. 근데 농사 지으려고 교수직을 버렸대.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젖먹이는 애기 말하는 거죠. 즉 난 농사일에 있어서는 초보다라는 거죠. 서툴다라는 말을 지금 관습적 표현으로 한 겁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왜? 아까 우리가 앓은 곧 힘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쵸? 어디요? 앓의 흔적이고 이 앓의 흔적은 곧 힘의 축적이다라고 앞에서 말했으니까. 따라서 농촌 문화 유산을 이어받은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신미안은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아름다움을 찾는 안목.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 생존이라는 건 과연 뭐야? 그치? 의식주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글쓴이는요. 1문단과 2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초보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인 글의 중간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문단 가봅시다. 자,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만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죠. 한 그루도 없다.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라면 살풍경은 풍경이 참 별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풍경이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정원에는요. 이렇게 늘 푸른 나무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을씨년스럽다라는 거야.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즉 글쓴이는요. 겨울이면은 삭막해지지만 우리 정원에도 나름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내면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4문단 가봅시다. 잘 손,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 사람의 정원과는 반대되는 정원인 거죠. 잘 손질돼 있고 늘 푸른 나무들로 꾸며져 있는 정원. 근데 이거는요, 조선식 정원은 아니래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라고 해서 본인의 지금 이 뜰이 조선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서술 방식의 대조가 쓰였으니까 쌤도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7그루,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사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하단에는 모란,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라고 글쓴이가 의문을 가졌었대요.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유가 조그만 일개음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글쓴이의 깨달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까지 이렇게 두드러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가 봤더니 생산 문화라는 거는 이런 농촌의 문화를 말하는 거고요. 소비 문화는 도시의 문화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농촌의 뜰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소비 문화는 약간 도시의 정원에서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즉, 지금 여기서 언급된 걸 보면요. 감나무가 많은 이유와 꽃들을 이렇게 심은 이유도 다 생산해서 직접 실용하기 위해서이란 거죠. 실용적이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 오문단 가볼게요.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지금 확장하고 있죠. 지금 사고의 확장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보면요. 과일나무들 역시도 나에게 있어서는 문화유산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옛날 천연 물감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이런 것을 물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 이런 사람들 역시도 나에게는 문화유산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야.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엽노산업이 공해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란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라고 해서 지금 글쓴이는요, 이렇게 천연 물감으로 염색을 하면서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천연 물감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즉, 글쓴이가 천연 물감을 지금 배우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게 곧 글쓴이에게는 문화유산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글쓴이의 체험이 드러나죠. 직접 해본 거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모두 다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귀한 문화유산이 된다라는 거죠. 즉, 글쓴이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 누구겠어? 즉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웃들,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어질 내용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천연 물감을 알려주는 이웃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이전 내용이야. 근데 이 뒷부분에는 세간의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후의 내용을 예고해 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문제 내기 좋겠네요. 자, 7문단 가봅시다.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금은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산업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자, 이어서 팔문단 봅시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라고 해서 처음 항아리를 모은 계기가 나타나고 있죠. 항아리를 모은 계기는 사실 이렇대요.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내가 좀 그럼 뭐 장 같은 것 좀 담아 볼까 싶었다는 거죠.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 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치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가루식품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짙게 묻어난다. 라고 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 예쁜 것, 안 예쁜 것,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하나같이 예쁘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인식 변화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글쓴이가 처음에는 예쁜 것과 안 예쁜 것들이 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마냥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구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수필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요. 만드는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서구의 문화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르는 문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드는 문화는 서구의 문명 그리고 근대화의 문명인데 우리의 문화는 기르는 문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대요. 이 가스마리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목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대. 즉 글쓴이는 여러분 이걸 그냥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는 게 그냥 그게 사라지는 것 이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는 건 곧 삶의 힘 그리고 힘도 다 잃어버리는 일이다라고 경계한다는 거죠. 글쓴이가 문화유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힘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라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들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니깐요. 우리 다시 한번 갈무리 좀 해 볼게요. 자, 어떤 경험,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무슨 교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 그렇죠. 이렇게 서구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 그리고 도시의 문화와 이런 우리 시골의 문화를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쓰였다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자, 글쓴이의 어떤 일상적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니까 당연히 교훈적 성격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겠죠. 성찰을 하고 깊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색을 하고 그 결과 어떤 교훈이 도출된 거니까 성찰적, 사색적, 교훈적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학습 활동을 채워보고요. 꼭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질문을 꼭 해야겠죠?